오늘은 세계 최초의 무한 에이전트, 플로우 위드 네오라는 좀 낯선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친구는요, 무제한으로 일을 해요. 그리고 무제한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 놀라운 능력 때문에 우리가 보통 비싼 장난감이라고 불렀던 답답했던 포인트들이 다 해결되고 정말 훌륭한 협업 파트너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어떤 일들이 가능한지 보여드릴 거고요. 끝에는 수량은 많지 않지만 초대 코드도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동화의 자동화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뉴스 요약입니다. 너무 많이 하는 거니까요. 시간이 조금 걸리는 측면이 있어서 제가 타이핑을 다 해놨고요. 프롬프트 같이 볼게요. 얘는 일반 채팅이 아니라 이렇게 블록으로 대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블록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X.com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AI 인플루언서들의 추적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세요. 이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거를 발표했을 때 필수적인 정보를 가져와서 웹페이지를 개발해 주세요. 그리고 이 추적을 3일 동안 지속하세요. 왜냐하면 얘는 무제한으로 일한다고 했죠? 그래서 3일로 제한을 해두지 않으면 계속 일합니다. 상관없긴 하지만 지구를 위해서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핫토픽을 바탕으로 하루에 한두 개의 독창적 게시물이나 잘 구성된 스레드를 생성하세요. SNS까지 한 큐에 해결하려고 했고, 저는 초안을 받는 형태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메일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반응하냐. 이렇게 블록으로 움직이는데요. 내용이 점점점 하고 다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클릭을 해도 안 보이거든요. 왼쪽으로 가면 보여요. 왼쪽으로 가면 X에 가서 여기 공식 계정을 검색하고 최고의 인플루언서를 식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한 명이었던 이 AI 에이전트가 갑자기 6명으로 뿅 확장하면서 계정들을 훑어보게 되는 것이죠. 궁금하시면 얘를 눌러보시면 내용이 나올 수가 많고요. 우측 하단에는 소요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하나 돌려놨을 때 처음에 3분 걸리고, 그 다음에 3분 걸리고, 또 그 다음에도 3분 넘게 걸렸으니까 10분 이상을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컴퓨터를 끄고 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약간 심층 리서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데? 못 기다리겠다고? 그래서 맨 밑에 보니까, 스케줄 태스크라고 해서 스케줄링을 잡아놨습니다. 이따가 해드릴게요. 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스케줄링 되기 전에 어떤 결과물이 오는데 이거를 먼저 한번 보여주거든요. 자, 이렇게 모듈 형태로 움직이다가 제가 이 최종 답변을 보고 싶어서 최종 답변을 클릭하게 되면 파란색 배경이 생기면서 우측 상단에 아이콘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콘 중에 첫 번째 아이가 to text composer라고 돼 있어서 이 텍스트를 구성하겠다라는 거고 이게 완전 좋습니다. 약간 우리가 PDF로 출력할 거야, 뭐 텍스트로 출력할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작게 만들면 이렇게 작아진 형태가 나오고요. 다시 키우면 자, 두 번째 pin to the right 오른쪽에 이렇게 고정해 놓고 사이드바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눌러가지고 풀 스크린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때 진짜 놀라운 게 있죠. 여러분 보이세요? 상단에 편집 섹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구글 독스나 노션 AI처럼 여기에서 읽으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편집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저장은 어떻게 하나? 여기나 보시면은 얘도 있나? 쉐어해서 바로 할 수도 있죠. 이렇게 링크 쉐어를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여기 익스포트를 하게 되면 HTML, PDF, 이미지 파일로 얘를 저장할 수가 있어요. 너무 괜찮은 기능이죠? 자, 이게 기억이 안 나실 수가 있어서 조금 불안하네요. 돌려보기 하시면 좋겠어요. 이거 너무 좋은 기능이니까요. 저는 지금 조그맣게 만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해제하고 미니마이즈 하겠습니다. 이건 또 뭐지?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딱 봐도 페이지처럼 생겼죠? 젠 웹페이지라고 되어 있고, 여기 런치 프리뷰 하면은 미리 보기를 허용하고,
이 화면이 좀 답답하다 싶으면 전체 보기를 누르셔도 되는데 저는 최대한 그냥 볼게요. 이렇게 웹페이지 형태로 만들어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됐다는 게 너무 놀랍죠? 이제 첫 번째 예시를 했을 뿐이에요. 두 번째는 SNS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NS 얘기뿐만은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매출 보고서라든지 주식 분석이라든지 뭔가를 분석해야 할 때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 이렇게 끌고 올라가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어떻게 할 거냐면 맨 바탕, 그냥 맨 바닥에 우클릭 하시면 센터뷰라고 나옵니다. 센터뷰. 다시 한번 할게요. 센터뷰 하면 이렇게 전체 보기 같이 나오고요. 내가 보고 싶은 애를 클릭해서 컨트롤 잡고 마우스 휠 하시면 좀 올라옵니다. 이게 저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유튜브.com 내 채널을 분석해줘. 추후 강의 등 서비스 판매를 위한 브랜디드 채널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요게 뭐라고요? 생각하는 과정. 이것도 되게 마음에 드는 게 뭐예요? 심층 리서치는요,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어요? 있긴 있어. 근데 조금 불편하죠. 아래 채팅에서 약간 지지부진해지는 느낌이 있는데 얘는 요 부분을 바로 고칠 수가 있어요. 자, 해볼게요. 여기를 클릭한 상태에서 요거를 누르면 리런 새로 고침이 되고 요거 휴지통을 누르면 얘가 삭제되는 거예요. 지금 첫 단계여서 그렇죠. 뒤에 가서도 이 작업이 가능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어떤 느낌 들어요? 크롤링 하는 느낌 들죠? 이렇게 정보를 가져갈 때도 프리뷰 화면을 다 보여줌으로써 내가 이 정보, 이 정보, 이 정보를 겟했으니까 안심하세요 라고 다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자, 그 다음, 우리 유튜브 대본 안 따지는 거 너무 많은데 잘 따지죠? 그래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근데 내가 한 달 뒤에 이걸 똑같이 할 거야.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인데, 매달 나에게 결과 보고서를 이메일로 보내줘를 여기에 붙이셔도 되고, 아니면 한 달 있다 와서 여기에서 새로 고침을 누르셔도 되는 겁니다. 너무 좋죠? 아무리 쓰려고 해도 안 됩니다. 우측 상단에 뭐라고 나오죠? 계속 뭐라고? 자, 여기에 쓰지 말고 아래에 써 이 말이에요. 이게 모니터라고 생각하면 되고 비유가 너무 찰떡이지 않아요? 여기가 키보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를 아무리 클릭해도 안 되는 거예요. Anyway. 자, 그래서 여기에 그냥 밑에 입력창에 쓰면 되죠. 뭐 1년 뒤에, 1년 뒤가 아니죠. 한 달 간격으로 결과 보고서를 이메일로 전송해줘 하고 이메일 주소를 쓰면 되죠.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왜 박스가 오른쪽에 나오지? 자, 여기도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임포트 컨텐츠라고 해서 이미지 같은 거 업로드할 때 쓰는 버튼이거든요. 이건 그냥 엔터 치면 됩니다. 그냥 엔터 치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묘하게 보세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내가 추가 입력한 게 이렇게 노드로 연결되기 때문에 어쨌든 클릭한 상태에서 수정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재밌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책을 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가 무제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0페이지를 쓰든 10,000페이지를 쓰든 내용 중복이나 어떤 우리 보통 챗GPT로 글을 썼을 때 똑같은 말을 비슷하게 계속하는 그런 단점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물론 저도 직접 한 게 아니라서 약간 이론적으로 설명드린 거지만 무한 기억력이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죠. 목차별로 다른 내용을 써야 한다는 건 너무 당연하니까요. 그래도 저는 혹시 몰라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우클릭해서 센터뷰 출발을 어떻게 했나 한번 볼게요. 아래 책은 이런저런 책인데 요 부분에 초안을 작성해줘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초안을 하나만 작성해 준 게 아니라
자, 딥시크 버전으로, O3 버전으로, 제미나이 2.5 플래시 버전으로, 2.5 프로 버전으로, 클로드 4 소넷 버전으로 작성을 해준 거예요. 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해볼게요. 네, 상단에 뉴 브랜치라고 나오죠? 동그라미 누르시면 돼요. 동그라미 눌러서 선택, 파란색이니까 선택돼 있는 상태고, 하단으로 내려와서 책을 쓸 건데, 이런 책을 쓸 거다. 자, 그리고 위에 아이콘이 있는 걸 아실 거예요. 컴패리즌. 얘를 누르면 선택 버튼 활성화됐죠? 예 해가지고 아까처럼 다 해봐. 비교해보게. 대학생을 위한 프롬프트 책을 쓸 거야. 10페이지 초안을 작성해줘라고 해볼게요. 엔터를 치면 돼요. 그러면 얘들이 일하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답변 속도도 알 수 있고 답변의 길이나 양식도 알 수 있고 당연히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는 뭐 필요한 부분들을 꺼내 쓰기도 훨씬 좋겠죠. 대박이죠? 그리고 얘야말로 컴포저 기능을 쓰면 정말 좋은데 컴포저 기능 기억나시죠? 이제 일 너무 열심히 한 것 같아서 조금 힐링하러 가려고 합니다. 요즘 저의 최대 관심사는 롯데 자이언츠입니다. 거의 제가 야구를 본 이후로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수십 년 만에 가장 잘하고 있습니다. 2025년 롯데 자이언츠 선수단 승률, 앞으로 추천 전략, 예상 순위 등 보고서를 작성해줘. 출처를 제시하고 출처를 모은 파일을 별도로 만들어줘. 이렇게 부탁을 한번 해봤고요. 또 같은 층 위에서 플러스 해가지고 최종 보고서에는 시각화 자료도 포함해줘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엄청나게 일을 열심히 했겠죠. 양쪽에서. 이쪽은 이쪽 따라가고 이쪽은 이쪽 따라가면서 열심히 해서 얘는 시각화 자료까지 만든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거 느낌 어때요? GPT가 만들었다는 느낌 많이 드는데 그래도 잘했죠? 저는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정할 게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얘도 출처 목록이라고 해서 따로 빼준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사실 얼마 전에 젠스파크에서 이 기능을 소개하면서 굉장히 핫했었는데, 여기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 다음, 좀 더 재밌는 거. 여러분, 에밀리 파리에 가다라는 드라마 혹시 아시나요? 제가 이걸 좋아하는데, 5월에 얘가 로마에서, 에밀리 로마에 가단지 뭐 파리에 가다 시즌 5인지 모르겠지만,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됐지만 옛날 내용이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제가 어떤 요청을 했냐면 에밀리 파리에 가다의 상세 배경 설정을 수집하고 뭐 일러스트를 그려주고 여러분 저처럼 쓰지 않고 훨씬 더 심플하게 쓰셔도 됩니다. 애니메이션 효과 있었으면 좋겠고 몰입형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줘서 콘텐츠를 잘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힌 게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이 에밀리의 얼굴이 많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죠? 만약에 드라마를 보셨다면 약간 소름 끼치는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다 하니까 요 위에가 완료된 건데 보고서니까 내가 원한 건 보고서가 아니라 요거잖아요. 웹페이지. 요걸 볼게요. 지금까지 제가 좀 좁게 보고 있었네.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다. 요즘 이게 많이 만들어지지만 이거 인터랙션 보이시죠? 이렇게 인터랙션 되고 이 얼굴 진짜 닮은 거 아셔야 되는데 안타깝다. 진짜 닮았고 우측 상단에 얘가 시즌 1, 2, 3까지. 네, 3까지구나. 지금 4도 아직 안 나온 거 맞나? 하여튼 이렇거든요. 다음 이렇게 인터랙션이 엄청 잘 돼 있어요, 지금. 또 물론 마음에 안 들면 수정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렇게 된다. 아이가 있다면 자녀분을 주인공으로 하는 동화를 만들고 싶어요, 사실. 에밀리 파리에 가다인데
주인공을, 에밀리는 좀 너무 로맨스라서 그렇고, 뭐 예를 들면, 빨강머리엔 같은 거 저작권이 이제 풀렸잖아요. 빨강머리엔 같은 거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예시입니다. 테일윈드 CSS로 스타일링한 웹 앱용 스네이크 게임을 만들어줘. 저도 이거 하다 보니까 조금씩 알게 된 건데, 웹 디자인을 할 때는 테일윈드 CSS라는 말을 넣으면 예쁘게 해주더라. 안드로이드용 아니고 그냥 웹앱용이라고 말하면 잘 알아듣더라. 컴퓨터에서 돌리는 임시용 게임이라는 걸 알아듣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뭐 뭐라 뭐라 하면서 만들더라고요. 요거겠죠? 자, 스타트 게임 눌러서 해볼게요. 우와! 이렇게. 이거 해서 뭐해?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지만, 저는 이벤트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 넣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써보니까 계속 써보고 싶은 생각이 들죠? 가격 정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제가 쓴 모델이 프로페셔널 모델이고요. 19.9달러. 가격은 얼추 비슷합니다. 기능은 보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LLM 쓸 수 있고요. GPT를 만드는 것 같은 그 기능은 보이지 않지만 만들지 않아도 얘가 다 하고 얘가 다 기억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프로젝트 폴더 만드는 기능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물론 저장 용량의 제한은 있어요. 자, 얘가 무료로는 쓸 수가 없냐? 한 번 딱 쓸 수 있게 해줘요. 1000 크레딧. 그러니까 한 번 정도 뭐 돌리면 아마 끝날 거예요. 그래서 코드가 좀 필요한데요. 이 코드를 통해서 가입하면 무료로 2주간 쓸 수가 있어요. 저도 4개의 코드가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4개의 코드가 있어서 사용 가능하신 분들은 사용하시고, 이 코드 입력했는데 안 된대요. 그러면 다른 분이 먼저 사용하신 거니까, 아쉽지만 기다려 주시고. 근데 사실 저는 오늘 이 서비스가 너무 좋아서 영상을 좀 급하게 찍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이 느껴지는데, 아쉬움을 뒤로 하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활용법 소개해 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빠잉!